그 최가온이 내 기록을 깨는 게 짜릿했고 감격했다. 왜냐? 같은 최가온이나 나나 같은 한국 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었으니까. 최가온보다도 더 대단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클로이 킴이에요. 클로이 킴은 미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 미국 사람이냐면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00년 4월 달에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어디에서 태어났냐면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대요. 캘리포니아 롱비치에서 태어나가지고 언니만 둘의 막내. 그러니까 클로이하고 최가온의 공통점은 셋째라는 공통점이 있네. 저랑도 공통점이 있네요. 셋째는 화이팅. 그 다음에 대학은 프린스턴 대학 다니다가 뭐 중퇴를 했는데,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클로이 킴의 아버지도 스노우보드를 굉장히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막내딸 클로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다는 그 셋째 딸, 무조건 데리고 간다는, 뭐 어쨌든 셋째 딸 클로이를 그 4살 때부터 스노우보드를 딱 태웠는데, 이 클로이도 또 그렇게 스노우보드의 매력에 쫙 빠져 들어갔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그 스위스에 유학을 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새벽 4시에 보통 사람은 일어나지 않고 저 같은 사람만 뭐 누워가지고 뭐 유튜브 보고 그럴 시간에 클로이는 번쩍 일어나가지고 새벽 4시에 훈련장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 23시까지 하루에 19시간을 연습장에서 19시간 있으면서, 그러면 뭐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뭐 좀 쉬고 하는 거 빼도 하루에 15시간 이상을 스노우보드 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클로이가 비슷해요. 저 최가온하고 비슷해요. 16살에 미국 스노우보드 대회 나가서 그랑프리 대회 나가가지고 우승을 하는데, 그때 몇 점 받았냐면요. 100점 맞았대요. 100점 만점에 100점 받았대요. 스노우보드 역사상 하프파이프 역사상 만점 받은 사람은, 그 모든 대회에서 만점 받았던 사람은 딱 2명인데, 하나는 클로이 킴, 또 하나는 남자 선수인데 이름은 남자라서 제가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역사상 딱 둘밖에 없는 만점자 중에 여자로서 유일하고 남녀 통틀어서 2명 중에 1명이 클로이 킴이다. 18살 때, 그러니까 정확히는 만 17살 10개월 때 그 한국의 평창 올림픽에 나와가지고 금메달을 땄는데 몇 점 받았냐면 98.25점을 받았대요. 요번에 클로이가 받았던 점수가, 클로이가 아니라 최가온이 받았던 점수가 몇 점이라고요? 90.25점. 그런데 클로이가 받았던 점수 몇 점이냐? 98.25점. 만점에서 1.75점 부족한 98.25점 받아가지고 평창에서 금메달 따고, 그리고 난 다음에 2022년에, 그때는 저희 동계올림픽이 어디서 있었냐면 베이징에서 있었는데, 북경에서 있었는데, 북경 동계올림픽에서 또 금메달 받았는데, 그때 금메달 받았을 때 점수는 몇 점이었느냐? 94점을 받았대요. 이번에 최가온이 받았던 점수 몇 점이다? 90.25점이다. 그러니까 평창 때나 북경 때나 점수가 최가온보다도 상당히 높았어요. 평창 때는 뭐 한참 높았고, 북경 때도 94점이면 뭐 아주 그냥 끝내주는 점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요번에 이 밀라노 올림픽에서 몇 점 받았다고요? 88점 받았다고요. 만약에 최가온이 뛰지 않았으면, 기권했으면 이번에도 금메달은 누구였다? 클로이였다. 그런데 이 클로이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한국말도 되게 잘한대요. 미국에서 태어났거든?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한국말을 잘할까? 매년 한국에 들어왔대요. 그러면서 아빠가, 클로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클로이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고,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래서 사실은 클로이가 한국 국가대표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 한국말도 잘하고 그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클로이 아버지가 한국 사람일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은 이민 1.5세대 뭐 이랬다고 그랬으니까 클로이 아버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중국적이었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클로이 킴이 나 한국 국가대표 하고 싶은데 그랬는데 이 스노우보드 같은 걸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한국 무슨 그런 협회에다가 물어봤더니 좀 뭐 이렇게 클로이를 도와주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한국 국가대표가 되는 건 포기하고 미국 국가대표로서 평창 올림픽과 그다음 북경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그때 이제 연속으로 금메달을 딴 거죠. 그래서 평창이 뭐 이럴 때는 그냥 클로이를 한국 국가대표로 해가지고 그때 평창에서 금메달 따게 했으면 그럼 훨씬 좋지 않았을까? 전 뭐 그건 좀 잘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클로이가 금메달을 못 따고 최가온이 금메달 땀으로 인해 가지고 클로이 입장에서는 두 가지 기록이 깨졌어요. 뭐가 깨졌습니까? 첫 번째, 역대 하프파이프 동계올림픽 하프파이프 종목 최연소 금메달 기록이 깨졌어요. 누가 깼습니까? 최가온이 깼어요. 그 기록을 누가 갖고 있었습니까? 클로이가 갖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클로이 입장에서는 저 같으면요, 제가 클로이라고 하면 최가온이 잘 탄단 말이에요. 월드컵 우승하고 뭐 그랬으니까. 그때 월드컵 세계 랭킹 1위였으니까. 그러니까 그 클로이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누구였다? 최가온이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요, 클로이가 만약에 이번에 우승하면 어떻게 된다? 내 기록 깨져. 내 이름이 동계올림픽 역사상 제일 위에 있는 게 내 이름인데 최연소 금메달리스트. 근데 그 최가온이 1차 시기에서 크게 실수하고 크게 다치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DNS 딱 했다. 그러면 내가 무난하게 우승하겠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슨 기록이 깨지냐. 이번에 클로이가 은메달 땄잖아요. 최가온이 없었으면 클로이는 금메달 따는데 어떤 금메달입니까? 3년 연속 금메달이에요. 세 대회 연속 금메달이에요. 3년 연속이 아니라 세계 대회 연속 금메달이에요. 12년 동안 금메달을 갖다 땄다는 이야기예요. 2018년, 2022년, 2026년. 클로이는 지금 몇 살이냐면은 26살이에요. 그러면은 4년 뒤면 몇 살이 되겠습니까? 4년 뒤에도 동계올림픽 있겠지. 그때는 30살인데 그때 또 올림픽 나가가지고 금메달 따라고 한 보장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그때 또 금메달 따면 4연속 금메달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스노우보드를 떠나가지고 동계올림픽 역사상 거의 뭐 레전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클로이는 무조건 금메달을 땄었어야 돼. 저 같으면. 제가 클로이라고 하면요, 이번에 무조건 나는 금메달 따야 돼. 그래야지 내 이름이 그 동계올림픽 스노우보드 역사에 내 이름이 딱 남는 거야. 얼마나 기분이 째지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클로이가 금메달 따는 거하고 은메달 따는 거하고 뭐 광고나 이런저런 여러 가지 같습니까? 더군다나 3연속 금메달이면 그럼 뭐 CF도 많이 들어오고 막 그러겠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 예컨대 제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를 따. 그럼 뭐 파리 크루아상 뚜레 주고 막 이런 빵집에서 광고가 막 폭주하는 그런 꿈을 꾸지 않을까? 그런데 이 꿈을 갖다가 산산조각 내는 사람이 누구다? 그게 최가온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 같으면요, 저같이 속이 밴댕이만 하고 가는 콩알만 하고 속은 밴댕이만 한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최가온이 너무너무 미울 것 같아. 그런데 클로이는 그렇지가 않아. 이 올림픽이 딱 끝난 다음에 미국 기자가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그때 최가온이 크게 다친 거 아니냐? 의학적으로 그거 끝났어야 정상 아니냐? 그러니까 어디에 부딪혔냐면은 그냥 뭐 착지 잘못해가지고 삐끗해가지고 아이고 아야야 이게 아니라 진짜로 보세요. 그 얼음 벽에 그 코핑 가장자리에 부딪혔다고요. 그게 뭐 좀 상당히 위험한 부위를 부딪힌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지켜보던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거 큰일 날 뻔했는데 그랬다라고 하면 진짜 잘못했으면 의학적으로 끝날 뻔했는데 저 최가온이가 너무너무 운이 좋았던 거 아니냐라고 클로이한테 그 질문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 기자 입장에서는 미국 기자였던 것 같아요.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저같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미국 사람이니까. 아이, 그 최가온이가 그때 조금 더 다쳐가지고 DNS 했으면 우리 클로이가 그 금메달 따고 그러면 미국 금메달 하나 더 올라가지. 그 다음에 클로이 최연소 기록 남아있지. 거기에다가 클로이가 세계 대회 연속 금메달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기록을 갖다가 하지. 그게 다 깨져버렸잖아. 아, 아쉽다.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클로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운 같은 소리 하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최가온이가 그렇게 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코리안 블러드라고 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내 몸에는 한국 피가 흐르고 있다. 한국 피는 이렇게 몰리고 찢어지고 뼈가 부러지고 뭐 이렇게 됐을 때 통계학적으로는 이게 당연히 포기하고 그냥 그 넘어지고 그냥 그 기권하는 게 그게 일반적인 거지만 코리안 블러드는 그렇지가 않다. 코리안 블러드는 이럴 때일수록 오기가 생기고 도끼가 생긴다. 이게 클로이의 이야기예요. 미국 사람 코리안 아메리칸 클로이의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최가온이 저렇게 점프하다가 추락했을 때 그때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그 진짜 힘이 생겨서 내가 죽더라도 끝까지 하고야 말겠다. 이러한 힘이 생겼을 것이다. 클로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걸 딱 보면서 반성했습니다. 반성했고요. 그 다음에 뭐 레미안 원펜타스 뭐 최가온이 금수저 이런 이야기한 사람들은요. 진짜로 반성해야 돼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클로이가 하프파이프라고 한 종목이 뭔지를 아느냐? 이거는 설원 위의 격투기와 같은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이것도 처음 알았어요. 얼음 벽이 7m라고 그랬죠? 그 벽이 이렇게 올라가면 7m래요. 7m만 해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다음에 옛날에 이렇게 유격하고 그러면 뭐 이렇게 점프하잖아요. 그러면 낙하할 때 사람이 제일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뭐 11m라고 그랬나? 어쨌든 그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7m를 했나? 7m 이렇게 딱 타고 올라가서 거기서 더 올라가면은 몇 미터쯤 올라갈까?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클로이가 하는 이야기가 하프파이프는 설원 위의 격투기 같은 것이다. 얼음병 높이가 7m다. 그 다음에 그 7m 위에서 떨어지면 바닥은 이게 스키가 아니잖아요. 스키는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눈 위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별로 그렇게 뭐 스키도 잘못하면 크게 다치는 경우가 있지만 하지만 이 하프파이프 종목은 바닥이 뭐라고요? 바닥이 눈이 아니에요. 바닥이 뭡니까? 얼음이에요. 얼음. 그런데 클로이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바닥은 얼음인데 이거는 뭐랑 똑같으냐? 뭐보다 더하냐? 콘크리트 벽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아, 그 이야기 들으니까 야, 진짜 다르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하프파이프 선수들은 7m 벽 위를 날아가지고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착지를 뭐 계속 뭐 이렇게 그 보드에다가 이렇게 착해가지고 그렇게 착지하겠습니까? 어깨부터 떨어질 수도 있고 머리부터 떨어질 수도 있고 발부터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무지무지무지하게 위험한 종목이에요. 그런데 뭐 최가온이 경제적으로 그 집안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있는 집 자식이 이렇게 그 콘크리트 바닥에 자기의 몸을 갖다가 던지겠습니까? 뭐 그 있는 집 자식이면 뭐 이런 거 하면은 다 금메달 따야 됩니까? 금메달 다 딸 수 있습니까? 있는 집 자식이면 저 같으면요 안 해요. 저 같으면 안 해. 아, 우리 집이 여유가 있는데 못하러 해. 아, 왜 이렇게 높이 올라간대야? 그 다음에 왜 떨어지는 거야? 왜 한대야? 아니, 그 다음에 이제 스노우보드를 정확하게 착지를 해도요. 그래도 몸에 오는 충격이 다르다고요. 더군다나 최가온 어땠다고요? 뼈가 부러졌다고요. 어느 뼈가 척추가 골절이 입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 끝까지 했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클로이가 하는 이야기가 최가온 같이 그런 걸 겪으면 이거는 부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가 된다. 죽음의 공포를 갖다가 이긴 것이다. 그러면서 그 미국 기자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뭐 당신이 그냥 뭐 우리 그 미국 사람이고 하니까 미국 사람인 내가 금메달 땄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생각을 그런 느낌이 들긴 드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는 얼음 위에서 격투기 하는 건데 최가온은 그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딴 게 그게 저 금메달이다. 이 이야기를 누가 했다? 클로이가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 클로이가 최가온의 눈을 똑바로 보질 못했대요. 왜냐하면 그 클로이도 알았겠죠. 야, 저렇게 저 뭐 코핑인가? 저 코핑에 부딪히면 어떻게 몸이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 같은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선수들은 아는 거지. 지도 그렇게 뭐 부딪혀 봤었을 테니까. 그럼 뭐 멍도 막 들고 뭐 부러지지 않았나? 천만 다행으로 안 다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덜 다친 거예요. 당연히 다쳤지.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이제 1차 시기에 그 위험한 그러한 그 일을 당한 최가온의 눈을 클로이가 똑바로 쳐다보질 못하겠더래. 그런데 얼핏 봤더니 똑바로 못 봤대요. 근데 얼핏 봤더니 최가온의 눈이 공포보다는 집중력이 있었는데 분노에 가까운 집중력이 그 눈에 보이더라. 눈이 그냥 이글이글 탔나 봐요. 최가온의 눈이 이글이글 탔나 봐.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 이걸 갖다가 이겨내겠어 하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클로이가 최가온한테 물어봤대요. 최가온하고 클로이가 무지무지하게 친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상이에요, 우상 거의. 최가온한테는 클로이가 우상이에요. 그 다음에 저는 둘이 친하다고 해가지고 최가온이가 영어를 잘하나?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물론 잘할 수도 있겠지. 근데 클로이가 한국말을 무지하게 잘한대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언니 동생하고 막 이랬겠지. 그러면서 그 클로이가 그 걱정돼가지고 언니로서 걱정돼가지고 최가온한테 물어봤더래. 너 괜찮니? 너 진짜 탈 수 있니? 그러니까 최가온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이렇게 넘어지니까 아프기는 아픈데 무섭다기보다는 공포보다는 아픈 게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클로이라고 하면 야, 쟤 또라이 아니야?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넘어졌어요. 그런데 최가온이 공포와 통증을 직면해가지고 프론트해가지고 그야말로 그냥 맞대응해가지고 세 번째 이제 점프를 딱 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클로이 말이 맞을 것 같아요. 뭐가 맞냐면 클로이를 비롯해서 그 선수들은 이 동네를 아니까 이 종목이 어떤지 다 아니까 그 다음에 그 순간 그 분위기 같은 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최가온이 3차 시기에서 이렇게 점프를 갖다 딱 했는데 그 경기장의 분위기를 떠나가지고 공기 자체가 바뀌더래요. 저는 이게 이해가 돼요. 똑같은 공기였는데 갑자기 최가온이 붕 하고 날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 순간에 그 경기장의 분위기가 일순간 바뀐 듯 하면서 아마 제 느낌으로는 시간도 잠시 멈춘 듯한 그런 느낌이 딱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 고개를 딱 봤더니 와, 최고 높이다. 그러면서 이제 몇 번 이렇게 붕붕 날랐다가 착지를 했는데 완벽한 착지다. 그래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그 클로이뿐만 아니라 같이 그 시합했던 선수들이 와, 입을 다물지 못했대요. 그러면서 그 자신의 그 클로이의 코치도 미국 사람이겠죠. 그 코치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클로이 저 최가온의 그 경기를 딱 보고 저거는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그러한 뭐 런이라고 하나? 어쨌든 그런 거였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클로이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지금 보여줬던 그 최가온의 그 경기는 이거는 기술이 아니다. 그럼 기술이 아니면 뭐다? 기술 위에 뭐가 있습니까? 기술 위에 예술이 있어요. 이게 클로이가 한 이야기예요. 영혼을 갈아 넣은 예술이었다. 내가 이 하프파이프 경기를 그 진짜 뭐 10몇 년 동안 하면서 그러니까 한 20년 넘게 탄 거죠. 지금 26살인데 4살 때부터 땄으니까. 그러니까 한 20년 동안 이거 그 수많은 경기를 봤는데 내가 본 경기 중에 넘버원이었다.
아마 이제 뭐 다치고 그런 것들을 봤으니까 그런 심정적인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왜 최가훈은 그 90.25점을 받았고 그다음 클로이 킴은 그 왜 98.25점을 받았었을까요? 그건 뭐냐면 클로이가 그 구사했던 난이도가 더 높은 거였고요. 그 다음에 클로이의 그 평창 올림픽에서의 그 경기도 거의 완벽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98.25점이 나왔겠지. 그런데 이렇게 공기가 바뀌고 최고의 높이고 착지까지 완벽했는데 왜 최가온은 90.25점이었을까요? 그거는 기술의 난이도가 한 단계 미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단계 미친 난이도에서는 100점 만점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한 단계 더 난이도를 높일 수는 없었겠지. 왜냐하면 몸이 정상이 아니었으니까. 어쨌든 기술적인 난이도를 떠나가지고 최가온의 의지, 최가온의 그 경기 이런 것들은 진짜로 한 사람의 영혼을 갈아 넣은 예술적인 그러한 경기였다. 이거를 클로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최가온의 그 경기는 흠이 없는 경기였다. 가장 드라마틱한 내가 여태까지 본 모든 그 뭐랄까 경기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경기였다.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가 궁금하냐면 저 같은 사람 기록 같은 거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기자가 물어봤어요. 아니 근데 어쨌든 당신 기록 깨졌잖아. 그 최연소 기록도 깨졌고 그 다음에 3연속 금메달 이 기록도 깨졌는데 그런데 그 뭐야 아쉽지 않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짜릿했다고 그러더라. 짜릿했다. 그 최가온이 내 기록을 깨는 게 짜릿했고 감격했다. 왜냐? 같은 최가온이나 나나 같은 한국 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아쉽다는 생각. 아쉽다는 생각도 당연히 들겠죠. 왜냐하면 최연소 기록도 깨지고 3연속 금메달도 깨졌지만 아쉽다는 마음도 조금은 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있는 게 당연하지. 저 같은 사람은 무척이 많고 클로이도 조금은 있을 거야. 근데 그 아쉽다는 생각보다도 내 동생 최가온이 장하다는 생각이 훨씬 더 크다. 그러면서 이 클로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뼛속까지 한국의 딸이다. 그러면서 나도 응원해 준 한국 팬들에게 감사한다. 이 이야기를 갖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워요. 뭐가 아쉽냐면 클로이가 최연소 기록 유지하고 그 다음에 3연속 그 올림픽 메달 땄으면 이제 또 기록이 생기는 건데 제가 미국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진짜로 아쉬웠을 것 같아요. 근데 아쉬운 걸 떠나가지고 야 클로이가 00년생이면 진짜 우리 애들 뻘인데 야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00년생이면 26살도 안 됐는데 만으로 25살 뭐 몇 개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그 다음에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도 뭐 말은 그렇게 하지. 아이 그래 뭐 최가온이가 뭐 장하다 장하다 저 같으면 장하다 뭐 이런 생각을 갖다 했을 텐데 근데 제가 보니까 클로이는요 진심이 느껴지거든요. 진심이. 야 이거 참 대단하다. 그 젊은 사람이지만 그 인격적인 성숙도가 저보다도 훨씬 더 깊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메달 하나 더 따고 뭐 앞으로 뭐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저는 클로이라고 하는 그러한 선수를 진짜로 이전엔 잘 몰랐어요. 제가 뭐 스노우보드 뭐 탈 줄도 모르는데 뭐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클로이 킴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최가온 선수도 클로이 킴하고 클로이 킴 아버지가 최가온 선수 미국으로 불러가지고 뭐 밥도 막 사주고 그 다음에 멘토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대요. 그래가지고 최가온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최가온은 아직 17살이잖아. 아직 어리잖아. 그러니까 어떤 생각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최가온이 고등학생이니까 내가 금메달 따고 싶은 생각도 드는데 클로이 언니가 금메달 땄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막 그랬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최가온 선수가 클로이 킴이 하지 못한 그 3연속 금메달을 꼭 이뤄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금메달 뭐 계속 많이 따는 그런 선수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격적으로도 그 클로이 킴 같은 그러한 인격을 갖춘 그러한 아주 훌륭한
운동선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뭐 하프파이프 그 금메달은 최가온 한국 사람입니다. 은메달은 클로이 킴 미국 사람입니다. 동메달은 일본 선수가 땄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시상대에 딱 올라갔는데 금운동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뭐 사진도 찍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게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한미일 동맹이 이 하프파이프 경기처럼 굳건하게 말 그대로 한미일이잖아요. 한국 금메달, 미국 은메달, 일본 동메달. 한미일이 아주 이렇게 굳건하게 동맹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어쨌든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